이번 올림픽을 보러 파리에 올 계획이라면 오지 마세요. 파리는 위험한 도시이고 실망만 할 거예요. 프랑스 기자가 한국에 취재를 다녀와서 프랑스와 비교를 하며 올림픽에 방문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자가 쓴 기사 때문에 프랑스가 발칵 뒤집어지고 마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사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일간지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레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하여 교통을 분석하고 기사를 쓰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인 클로에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클로에는 수질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이러한 적성을 살려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물 자원을 보호하며 사람과 생태계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에는 이번에 세미나로 한국에 가게 되어서 혹시 함께 동행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침 제가 담당한 기사 때문에 직접 다른 나라의 교통을 보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특히나 한국은 한류열풍 덕에 익히 알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평소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클로에의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클로에는 세미나도 세미나지만 곧 열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강의 수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생강의 모습은 그저 아름다울 뿐이지만 사실 아직 수질 개선이 많이 안 되었다는 것을 프랑스 사람들은 모두들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 스포츠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단체인 서프라이더 재단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6개월간 대회 구간의 샘플을 채취해 대장균, 장구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생강에서는 수영 적합 기준치를 뛰어넘는 세균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시와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전까지 수질 정화 작업을 마무리해 계획대로 생강에서 수영 경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프랑스 국민들과 선수들의 반발은 거셌죠. 하지만 올림픽을 통해 발생하는 홍보 효과와 이에 따른 금전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눈과 귀가 막힌 것 같아요. 특히나 선수들은 4년 동안 올림픽 하나만 바라보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는데 만약 세균에 감염되어 피부병이라도 걸린다면 누가 책임질까요? 그러자 안이 달고 파리시장이 다음 달 23일에 직접 생강에 들어가 수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몸소 강에 들어가 안전성을 증명한다는데 과연 한번 들어간다고 그게 증명이 될지 의문이네요. 아무래도 그간 파리시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 현대화와 대규모의 오염된 폐수 저장 탱크 건설에 거액을 들여 수질 정화 작업을 해왔기에 성과가 미미한 것에 대한 대외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계속 저러는 것으로 보여요. 게다가 내년부터는 생강 일부 구역의 일반인의 수영도 100년 만에 공식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100년 동안 아무도 수영을 안 한 더러운 물에 이제 와서 누가 들어가겠어요. 다들 콧방귀를 뀌고 어이없어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다른 나라들도 강이 생강처럼 더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다녀와서 정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국행 당일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의 모습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이 엄청 크고 관리를 잘했는지 매우 깨끗했거든요. 그리고 안내 표지판이 다양한 언어로 잘 쓰여 있어 길 찾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져서 시작부터 만족감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미리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서 우선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기계를 찾았어요. 발권 기계의 언어를 영어로 선택하였더니 어렵지 않게 티켓 발급을 진행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미국인이 바로 옆 편의점에서 충전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면 편리하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2년째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인데 그 카드 하나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과 제휴된 상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충전식이라 잔액이 부족할 때는 편의점에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는 당장 편의점으로 가서 티몬이라는 카드를 구입했죠. 사실 프랑스에서도 파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비고라는 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어 비슷한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비고 카드도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입해보니 한국의 티머니 카드가 훨씬 사용하는데 수월한 것 같아요. 나비고 카드는 이름과 사진을 부착해야 하고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 수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티머니 카드는 그냥 들고 다니면 되고 굳이 본인 확인까지 하지 않아서 아주 편리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카드를 찍고 드디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깨끗해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지하철에는 쥐와 벌레가 많고 너무나 지저분한데 한국의 지하철은 너무나 쾌적했어요. 악취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깨끗해서 놀랐는데
지하철도 누가 청소를 매일 하는 건지 너무나 깨끗해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매우 안전해 보였죠. 프랑스에서는 일부 역에만 스크린 도어가 있어 승객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승객의 안전성을 위해 하루빨리 전 구역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한국한테 배워야 할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지하철이 와서 우리는 탑승하게 되었어요. 내부가 아주 깔끔하고 공기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바깥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는데 에어컨 시스템이 매우 잘 작동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지켜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국 지하철에는 티켓 검표원이나 경찰관이 없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검표원들이 있어 무작위로 검표를 실시하거든요. 주로 승강장이나 열차 내부에서 검사를 하며 특정 노선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프랑스 경찰관들은 열차를 순찰하고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며 범죄를 예방합니다. 프랑스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와 범죄는 빈번한 일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혼잡한 시간대에 절도를 당한 적이 있어요. 주머니에 깜빡하고 넣어둔 50유로를 그새 도난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밤에는 불법 거래나 취객의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해서 밤에는 거의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검표원이나 경찰관이 없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죠. 모두들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서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긴장한 채 짐을 붙들고 도난당할까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동료들이 한국은 안전한 나라이고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여행하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의심하지 않고 검사도 안 하는 모습을 보니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에 저희 긴장도 점점 풀렸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가기 위해 출구로 나왔고 처음 마주한 한국의 길은 고층 건물이 많아 굉장히 세련된 신식 도시 느낌이었죠. 게다가 길가의 가로수와의 조화가 매우 잘 어울려 아름다웠어요. 심지어 길가에도 쓰레기 하나 없어 정말 깨끗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찾던 와중에 어떤 강아지가 길가의 대변을 보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주인이 봉지를 꺼내서 대변을 치우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봉지를 어떻게 가져올 생각을 했지? 그리고 저 더러운 걸 어떻게 만졌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반려견이 대변을 보면 그냥 두고 가는 게 일상이어서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서로 피해주지 않으려는 의식이 자리 잡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프랑스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 누구도 위생에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버렸었는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한두 명이 조심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프랑스 사람들 다 서로서로 노력해서 앞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호텔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나서 끌로에는 세미나를 참석하러 갔고 저는 교통기사를 일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파져서 식당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에 오면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는데 다들 비빔밥을 꼭 먹어보라고 알려줘서 검색하여 음식점을 찾아냈습니다. 호텔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낸 음식점의 외관은 뭔가 허름하면서 나무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어요. 신식의 느낌이 아니라 과연 맛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비빔밥 한 개를 시켰는데 갑자기 반찬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갖다 주는 거냐고 돈을 더 내야 하는 거냐고 물었죠. 그러자 직원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좋게 10개는 넘는 반찬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하나 맛을 보는데 너무나 신선하고 맛있는 거예요. 야채로 만든 나물들과 묵 요리, 된장으로 만든 찌개, 계란 요리 등 우리나라 음식들과 모양과 맛은 달랐지만 입맛에 잘 맞아서 놀랐죠. 그리고 드디어 메인 요리인 비빔밥이 나왔어요. 밥 위에 각종 나물들과 계란이 올라가 있었는데 색깔이 알록달록 매우 예쁘더라고요.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떠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섞어서 먹는 음식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걸 섞는다고? 직원이 알려준 방법대로 한데 섞으니까 처음에 모양은 온데간데 없고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 잘못된 방법을 알려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선입견이었죠. 한 입 맛보자마자 아까 먹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각종 나물들이 고르게 씹히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되더군요. 조금 전에 먹었을 때는 한 가지 나물 맛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 섞으니 맛의 조화가 완벽했어요. 알고 보니 비빔밥이라는 뜻은 비빔과 밥의 합성어로 비빔이 혼합하다를 의미하더라고요. 각종 야채를 한 번에 맛보니 영양에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직원이 오더니 부족한 반찬 있냐며
다 먹은 반찬을 더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청난 서비스에 감동을 하고 말았죠. 완벽한 식사를 끝낸 뒤 계산한 가격은 11,000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유로밖에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다니 너무나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8유로로 패스트푸드밖에 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영양이 가득한 식사를 하다니 한국에 살면 맛있는 음식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틈틈이 클로에와 연락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한강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한강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국의 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죠. 우선 미리 알아온 한국버스 어플을 실행했어요. 프랑스어로도 지원이 돼서 버스 노선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으로 가는 버스가 굉장히 많아서 바로 탈 수 있었어요. 버스 요금은 미리 구매해 두었던 티머니 카드를 사용해서 지불했고요. 처음이지만 지하철을 한번 이용해서 그런지 버스 이용은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졌어요. 한국의 버스 안은 굉장히 조용했어요. 서로 시끄럽게 떠들거나 하지 않고 대부분 조용하게 버스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간의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예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류장에 내려 드디어 한강에 도착했을 때 처음 느낀 감상은 굉장히 크고 넓다는 느낌이었어요. 생강의 몇 배는 되어 보였죠. 이렇게 큰 강에서는 스포츠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바로 옆에 한강 공원이 있더라고요. 공원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운동을 하거나 돗자리를 깔고 음식을 먹으며 쉬고 있었어요. 절대 생강에서는 할 수 없는 모습이어서 부러웠죠. 생강에서는 냄새 때문에 옆에서 쉬거나 강을 감상하기에는 무리이거든요. 저는 혼자 둘러보다가 드디어 한강에 온 클로에와 만났습니다. 클로에는 세미나에서 다른 나라들의 하천 모니터링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보았고 하천 식생 관리 방안 등을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한강도 197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주변에 많은 공장과 주택이 들어서면서 생활하수와 산업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오염된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공장과 주택의 폐수 배출을 규제했으며 하수처리 시설 확충과 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했습니다.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수질 관리와 보건 노력 덕분에 지금은 수질이 1등급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한국인들의 끈기와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평화롭게 시민들이 도심 속의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강의 모습을 떠올리자 낭패감만 들었어요. 아직도 세균이 득실되는 강에서 어떻게 수영을 하라는 건가요? 우길 걸 우겨야지. 이러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특히나 한강에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많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에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한강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강이 혹시라도 깨끗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프랑스 시민들이 유지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결국 개개인의 시민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수질 개선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 허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통 관련 기사보다 당장 파리올림픽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생강과 한국의 한강을 비교하여 기사를 써야겠다는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비록 제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나라지만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치려 노력하고 본받을 점은 교훈 삼아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돌아와 기사로 모두 풀어냈어요. 저는 저 한 명이 외치는 이빠른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속에 닿아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한국인들을 통해 배운 시민의식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변화를 도모하게 만든 것처럼 앞으로 프랑스의 시민의식도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려고요. 이번 여행은 어쩌다 보니 이를 위한 여행이 되어버렸는데 다음번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 여행을 하러 올 생각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방문한다면 한국에 어디를 가보는 게 좋을까요? 다음에는 고즈넉한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했던 행동들이 레아 씨에게는 잊지 못할 변화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만큼 세계인들이 보는 한국의 시민의식은 실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지금까지 감동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